안녕하세요. 재밌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드라마 은중과 상연 5화에서 8화까지 스포일러 설명회를 할 건데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스포가 싫으시다면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드라마 5화는 저번에 은중이가 윤현숙 선생님을 만나고 왔는데 밖에서 이상야릇한 눈빛을 주고받는 상현과 은중의 남자친구 김상학을 보면서 끝났는데요. 드라마 5화에서는 이제 은중, 상현, 상학 셋이 택시를 타고 동아리 사람들이 묵고 있는 민박집으로 가게 됩니다. 다들 민박집에서 고기 먹을 준비를 하는데 김상학이 은중이에게 잠깐 나 좀 보자며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요. 은중은 김상학에게 예전 천상학에게 보냈던 네잎클로바 편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아까 윤 선생님에게 상현이 못된 행동을 한 것에 미웠다고 말하죠. 그리고 예전에 천상학 오빠에게 죽은 아버지의 네잎클로버를 줬기 때문에 오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자책을 해요. 김상학은 은중을 위로해 줍니다. 당연히 은중의 자책은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자신의 첫 사랑이자 친오빠 같았던 천상학의 죽음은 은중에게도 커다란 상처였던 거죠. 은중은 다시 민박집으로 돌아와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촉이 좋은 무당 친구가 너 울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걸 듣고 상현이 당황을 하게 됩니다. 은중이 상현 곁에 오더니 괜찮다는 듯한 표정과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상현이를 바라보는데요. 상현이는 자신의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진짜 은중이는 천사인 것 같아요. 이후에 옥탑방을 구해서 은중이와 상현이가 같이 살게 돼요. 그리고 김상학이 군대 가기 며칠을 남겨두고 은중은 김상학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아주 아름다운 청춘의 연애를 보여주는데 참 예쁘게 잘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김상학은 친구의 배웅을 받으며 군대를 가게 됩니다. 3개월 후 은중과 상현이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상현에게 엄마 윤현숙 선생님의 전화가 오게 됩니다. 하지만 상현은 엄마를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윤 선생님이 은중이가 같이 사니까 은중이에게 전화를 건 거예요. 은중이 전화를 받고 상현이 집 앞에 나간 것 같다고 들어오면 연락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끊습니다. 상현은 그걸 다 듣고 있었어요. 은중이가 상현이에게 선생님에게 전화 드리라고 조심스레 말해주는데 엄마 윤 선생님은 상현이의 발작 버튼 중 하나잖아요. 거기서 상현이 조커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엄마 윤 선생한테 전화해서 전화 안 받는다고 은중이에게 전화하지 마. 얘 짜증내잖아. 이 야라를 떠는 거예요. 은중이도 약간 화가 나가지고 상현과 그날 말다툼을 하게 되는데 끝에는 상현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넌 이해 못해.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후 은중은 3일 내내 상현과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은중은 상현에 대한 분노의 힘으로 예전에 천상학 오빠가 준 필름을 드디어 현상하게 됩니다. 그 현상 사진을 보면서 은중은 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동시에 은중은 상현을 조금 더 이해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은중이가 먼저 상현과 화해를 하려는 시도로 천상학의 필름의 사진을 은중에게 보여줘요. 방에 들어와서 상현이 한 장 한 장씩 그 사진을 보는데 눈물샘 한도 초과. 상현이 펑펑 눈물을 흘리는데 천상학의 죽음이 상현에게 정말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현은 강릉에 있는 엄마에게도 그 사진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상현이 엄마에게 오빠 왜 죽였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상현이 알아, 나 때문인 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는 과거 천상현이 어렸을 때로 가는데 천상현의 어린 시절에 상현이가 오빠 편을 들면서 엄마에게 오빠가 사랑하는 여자랑 사귀게 해주면 안 되냐고 천상학의 일기를 엄마에게 보여준 사건이 있었어요. 상현이도 틱틱거리긴 하지만 오빠를 위하고 있는 여동생이었던 거죠. 그런 그 일기를 보고 가족의 일이니까 엄마가 가장인 아빠에게도 이 문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천상학이를 때리고 군대에 쳐 넣어버리는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천상학이 하늘나라에 간 후에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하는데 아빠가 엄마에게 너 때문에 천상학이 죽었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울면서 상현이가 보여준 일기를 보고 알았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런 말을 할 때 밖에서 상현이가 그 말을 들은겨. 드라마는 다시 천상학의 사진을 상현이 엄마에게 보여주는 때로 돌아와서 상현이가 엄마에게 나 때문에 오빠 죽은 거잖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엄마가 놀라면서 상현아, 그런 게 아니야. 엄마는 네가 그런 생각하는 줄도 몰랐어. 진짜 아니야. 엄마가 상현이에게 미안해 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상현도 답답하니까 엄마에게 절규하면서 왜 죽었는지 말해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상현이 천상학의 사진들 중에 천상학의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사람을 찾아서 직접 물어보기로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군대 간 김상학이 100일 휴가를 나오게 됩니다. 대학교에서 김상학이와 천상현이랑 먼저 만나고 이제 저녁에 은중이와 함께 만나게 되는데요. 셋이서 나란히 걷다가 갑자기 상현이가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라마가 과거에 윤 선생님이 이혼을 하고 강릉으로 상현이 이사를 갔을 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상현이는 완전 망가져버린 상태였어요. 집에 자기 방에서 나오질 않게 됩니다. 상현이가 유일하게 하는 건 죽은 천상학의 노트북의 PC통신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계속 입력하는 것 뿐이었어요. 당연히 비밀번호를 맞출 수가 없었죠. 어느 날 천상학의 사진 가방에 붙은 스티커에 라이카 1957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입력해 보는데 딱! 비밀번호가 풀린겨! PC통신에 접속을 해서 쪽지함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오맹달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천상학에게 엄청 쪽지를 보낸 거예요. 안부도 묻고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천상학이 죽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바로 쪽지가 옵니다. 예전에도 상대방이 접속하면 친구에게 알림이 가게 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오맹달이 반가워서 천상학의 아이디가 문희인가 봐요. 와, 형 맞죠? 문희 형. 너무 반가워하면서 쪽지를 보낸 겁니다. 상현은 당황해가지고 그대로 꺼버려요. 그리고 다음에 상현이 다시 접속해보는데 오맹달이 너무 보고 싶다면서 어디 감자탕 집으로 오라고 동호회 사람들도 불렀다고 하면서 꼭 와달라는 쪽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현이가 밖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감자탕 집에 가요. 거기서 안 척 안 하고 멀리서 지켜보는데 아니 오맹달은 바로 김상학인 거예요. 거기서 김상학은 천상학하고 어떤 사진 전시를 같이 하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천상학이 갑자기 사라져버렸으니까 어떻게 된 건지 걱정도 되고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상현이 접속했을 때 문의인 줄 알고 동호회로 부른 거죠. 그렇게 동호회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반천상학파와 김상학이 시비가 붙어서 천상학이가 김상학을 위해 싸우게 돼요. 그걸 상현이 다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서로 이름은 모르지만 잠깐 상현과 김상학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김상학은 그날 감자탕 먹는 일반인으로 생각하고 지나가고 상현이는 자신의 오빠를 위해 싸워준 고마운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날 다시 돌아와서 PC통신에 쪽지를 보는데 김상학이가 천상학이에게 오늘도 안 온 것에 대해 너무 실망했다고 다시는 쪽지를 남기지 않을 거라면서 쪽지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상현이 문희가 보낸 것처럼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라고 쪽지를 보냅니다. 그때부터 상현은 죽은 천상학을 세상 어딘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드디어 방 문 밖으로 나오면서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자기 아이디를 만들어서 오빠가 활동했던 사진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현이가 점점 좋아져서 스스로 알바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오맹달이 재수를 해서 한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대학을 합격하고 다시 동호회 활동을 하는데 어느 사진 전시회에서 만나자고 했나 봐요. 거기에 상현이가 온 거야. 그곳에서 상현은 다가가지는 못하고 먼 발치에서 천상학의 카메라에 김상학을 담게 됩니다. 여기서 우연히 김상학이라는 본명을 알게 돼요. 그리고 상현은 그런 김상학을 따라 같은 대학을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물론 일방적인 사랑이지만 상현은 진심이었던 거죠. 대학에 붙어서 김상학의 사진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아니 거기에 은중이가 있고 은중이가 김상학의 여자친구인 거야. 야,
진짜 얄궂다 얄궂어. 상현이는 너무 억울한 거야. 아무튼 드라마는 다시 시간을 건너서 김상학이 100일 휴가 때 상현과 낮에 대학교에서 먼저 만났을 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화를 하는데 김상학이 상현에게 상현이가 겪은 이별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 알 것 같다면서 자신이 좋아하던 문희 형이랑 갑자기 이별하게 된 이야기를 해주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상현은 그 위로를 받고 김상학에게 사은품으로 얻은 시계를 선물로 주는데 사실 이 시계는 사은품이 아니고 상현이가 가게에서 산 시계였어요. 김상학은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 손목에 차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상현, 김상학, 은중이와 셋이 함께 놀게 되는 시점으로 갑니다. 그때 상현이는 더 이상 김상학에 대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현이 도망치게 된 겁니다. 은중은 상현 걱정을 하면서도 남친 김상학이 100일 만에 나왔는데 휴가를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 김상학과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은중은 상현이가 준 김상학의 시계도 보고 김상학과 상현이 산에도 가고 상현이가 김상학에게 죽은 오빠의 이야기도 한 것에 놀라워합니다. 은중이는 상현이가 마음의 상처에 대해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서 살짝 서운해하는데요. 은중은 자신이 인화한 천상학의 사진을 김상학에게 보여줍니다. 김상학은 흥미롭게 보다가 천상학의 여친과 천상학이 찍힌 사진을 보고 얼굴이 굳어버립니다. 드디어 김상학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김상학이 상현이를 은중이 없이 따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상현에게 김상학이 너였지? 문희 형 대신 나에게 답해준 사람 라고 물어보면서 5화가 끝나게 됩니다. 드라마 6화는 저번에 이어서 김상학이 알던 문희라는 인물이 상현의 오빠 천상학이라는 것과 예전에 오맹달에게 쪽지 보낸 사람이 상현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상현은 김상학에게 천상학 사진에 있는 여자친구 사진에 나온 여성에 대해 물어봐요. 김상학은 사진 속 그분은 같이 동호회에 있던 딜런이라는 누나라고 말해줍니다. 상현은 김상학에게 오빠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면서 그녀를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해요. 김상학은 자기도 연락이 안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수소문 해보겠다면서 기다려달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상현이 집에 들어오는데 은중이가 김상학에게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괜찮냐고 상현이를 위로해줍니다. 상현은 고맙다고 하면서 각자 방으로 돌아갑니다. 김상학은 집에 와서 예전 상현이가 문희 아이디로 보냈던 쪽지를 읽어보며 천상학을 회상하는데 예전에 천상학이가 김상학에게 빌려준 중국 영화배우 주성치 주연의 서유기 1, 2편 비디오가 생각나는 거예요. 다음날 상현이에게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상현과 대화하면서 문득 김상학이 어떻게 자신이 오맹달인 줄 알았냐고 물어봐요. 상현이 김상학을 스토킹한 짓을 말할 순 없으니까 예전에 PC통신에서 오맹달이 쓴 글을 읽다가 김상학 이름을 본 것 같다고 둘러댑니다. 김상학은 그런가 하고 넘어가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나를 알고 있었어? 라는 물음에 상현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웃으면서 김상학이 그러면 처음부터 형 동생이라고 말하지 그랬어 라고 말하면서 사람 좋은 웃음을 짓는데 천상현이 얘기했으면 뭐가 달라져요? 하면서 뭔가 야릇한 말을 하는 거야. 먹이를 노리는 상마냥 또 천상현 시동 걸기 시작하죠. 하지만 다행이야. 김상학이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형 동생인 거 알았으면 처음부터 더 잘해줬지 하면서 다시 한번 사람 좋은 웃음을 짓습니다. 그러자 상현이 필요 없어요. 잘해주는 거. 또 자꾸 선 넘으려고 해. 그 정도 말하니까 김상학도 뭔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아주 잽싸게 상현은 비디오를 돌려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돌아갑니다. 동아리 모임에서 천상현이 소개팅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거는 억지로 김상학을 잊으려는 것 같아 보이죠? 김상학은 은중이와 데이트를 즐기면서 상현이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은중이에게 상현은 어떤 애냐고 물어봐요. 은중이는 복잡한 아이 같다며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의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 같다고 말해줍니다. 다음날 상현과 은중, 김상학이 자취집 앞에서 만나게 되는데
은중이가 옷을 갈아입으러 잠시 집으로 들어간 사이 상현이 김상학에게 이번 천상학 오빠의 과거 여자친구 만나는 일은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해요. 김상학은 알았다고 하면서 약속을 지키기로 합니다. 아무튼 김상학은 은중이와 데이트를 지키고 은중이는 저녁 제사 때문에 낮에 일찍 헤어지게 되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우연하게 김상학과 상현이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또 우연하게 그때 김상학은 딜런 누나의 연락처를 물어보려던 선배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상현도 거기에 함께 가게 됩니다. 동아리 선배를 만났지만 아쉽게도 딜런 누나의 연락처는 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동아리 선배는 계속 더 알아보겠다며 상현이를 안심시켰는데요. 상현이는 동아리 선배에게 문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물어보면서 예전 추억 이야기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동아리 선배랑 잘 이야기하고 헤어진 후 김상학과 상현이는 버스를 타기 위해 나란히 걷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천상학과의 추억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상현은 천상학이 어렸을 때는 자기와 잘 놀아줬는데 사춘기가 되자 완전 사람이 변하면서 말이 없어졌다면서 그때부터 자기도 오빠에게 틱틱댔던 것 같다고 회상하게 됩니다. 김상학은 천상학의 사진에서 애정이 느껴진다며 예전 상현의 방문에 들어오지 마라는 쪽지가 적힌 방문을 찍은 사진에 대해 천상학이 아마도 들어가고 싶어서 찍은 게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건네줍니다. 계속 그 둘은 버스 정류장을 지나서 계속 걷고 이야기하며 그날 밤 계속 둘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래서 상현의 집까지 오게 돼요. 그 과정을 정말 아름답게 표현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참 이 둘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느껴졌어요. 파국으로 들어가겠구나 하고 느낌이 확 들죠? 아무튼 상현은 아까 자기가 천상학이 왜 죽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은중이에게 말하지 말라는 이유를 김상학에게 설명하는데 천상학이 죽기 전 은중에게 천상학의 카메라와 유서처럼 찍은 필름까지 남겼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면서 천상학이 왜 죽었는지만이라도 처음으로 내가 알고 싶어서 비밀로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밌었다며 헤어지려 하는데 멀어지는 김상학 뒤로 상현이 좋아했어요. 오맹달 라고 말을 합니다. 드디어 상현이 사탄 들렸죠? 김상학이 당황하면서 안 되는데 라고 하자 상현이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오맹달을 좋아하는 건데 김상학이 아니라 라고 말하는데 와 이거 천폭스. 그러면서 오맹달 덕분에 강릉 그 작은 방에서도 나올 수 있었고 자기 오빠를 오맹달이 잊지 않고 있어서 고마웠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상황을 보면 완전히 상현이가 김상학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거죠. 김상학은 집에 돌아와서 천상학과 관련된 사진을 추려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예전 자기가 대학에 붙고 사진전에서 찍은 사진 귀퉁이에 천상학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 감자탕 집에서 동아리 선배랑 싸울 때 상현이가 있었다는 게 기억이 난 거예요. 김상학도 뇌가 있는데 상현이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제 김상학은 부대로 복귀하고 상현이는 소개팅한 남자와 계속 만나는데 은중이의 눈에는 그런 상현이가 마치 밀린 숙제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어느 날 상현이가 비디오 테크를 사옵니다. 그리고 서육이 1, 2부를 보게 되는데요. 이후에 군대에 간 김상학에게는 원래 늘 편지를 보내던 은중이의 편지가 있었고 새로운 천상현의 편지가 도착하게 됩니다. 자기가 서유기를 봤다면서 그거에 대한 영화 감상 이야기를 쓴 거예요. 김상학은 그걸 재밌게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이건 이미 사귀는 거야. 양다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근을 줬으니 채찍을 줘야겠죠?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상현이 레포트를 집에 놓고 가서 그걸 가져다 주러 은중이 공과대학교로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 공대 건물 현관에서 기다리는데 그 현관에 우편물함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우편물 하나가 떨어지는데 은중이 그것을 주워서 다시 집어 넣어줍니다. 아니 근데 그게 김상학이 천상현에게 보낸 편지였던겨. 그때 천상현이 나타나는데 개 어색해졌잖아요. 천상현이 선배에게 부탁한 일이 있어 편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은중은 어색해하면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상현은 딜런을 알고 있다는 사진 동아리 선배에게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딜런이라는 분이 문지영이라는 언니였고 연락처까지 알게 돼요. 그런데 그분이 먼저 김상학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은중이로 돌아와서 이제 편지에 대해 알게 되었잖아요. 부대에서 김상학이 전화가 오는데 은중이는 화가 나서 편지에 대해 물어봐요. 김상학이 바로 미안하다고 대가리 박으면서 사죄를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횡설수설하기 시작하는데 은중이가 내용은 알고 싶지도 않다면서 전화를 확 끊어버립니다. 며칠 후에 사진 동아리 선배 있죠? 그 선배가 전문 사진 장비 가게를 하는데 은중이도 아는 사람이었던겨. 그 선배가 은중이랑 친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은중이가 김상학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상현이 때문이었다고 농담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김상학이 대학에 못 갈 실력이었는데 PC통신 채팅에서 상현이가 문의인 척 김상학에게 줬던 쪽지가 발단이 되어서 김상학이 엄청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PC통신 사진 동아리 채팅 이야기까지 합니다. 은중은 돌아오는 길에 예전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상현이 좋아하는 사람을 강릉에서 채팅으로 만났다는 것. 그러면서 자기가 따라다녔다는 것. 그리고 김상학 사진 전시 사진 구석에서 천상현과 비슷한 사람을 본 것. 점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겨. 그리고 은중은 상현의 방으로 가서 예전에 상현이 김상학이 찍은 사진이 좋다면서 김상학의 사진을 액자에 보관해 둔 게 있거든요. 그걸 무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만한 공포가 없는 거예요. 이건 살이 나는 눈빛이야. 너무 무서워. 그때 상현이가 돌아왔는데 은중은 방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너 선배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면서 6화가 끝나게 됩니다. 드디어 7화에서는 은중이가 상현의 방에서 김상학을 좋아하냐고 물어보면서 숨막히는 취조가 시작이 됩니다. 당연히 상현은 부정을 하는데 그러자 은중은 상현이 강릉에서 채팅으로 만났던 사람에 대해 물어봅니다. 역시 상현은 김상학이 아니고 어느 밴드에 기타 치는 애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은중은 옛날에 선배랑 쪽지를 보냈다는 걸 왜 나에게 숨겼냐고 물어봐요. 상현은 그때 그 사람이 김상학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은중은 상현에게 선배에게 부탁한 게 무엇인지 물어봐요. 상현은 천상학에 대한 일이라며 내가 오빠의 일을 다 알고 나면 그때 은중이 너에게 이야기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은중은 약속했다. 이제 진짜로 믿을게. 라고 말하면서 자기 방으로 돌아갑니다. 방에 혼자 남은 상현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는데요.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은중은 산책을 나갑니다. 대학교 교정을 걷기 시작하는데 은중은 공과대학교 쪽으로 발길을 돌려서 공대 건물 입구의 우편함을 열어봅니다. 은중은 상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상현은 은중이 자신의 방에서 김상학과의 관계를 캐묻는 것을 떠올리며 전에 소개팅했던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귀자고 고백합니다. 이제 연막을 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다는 것을 은중에게 보란듯이 보여주면서 함께 술을 마셔요. 이후에 은중은 김상학을 위해 맛있는 도시락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면회를 가게 됩니다. 은중은 지난번 편지 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김상학에게 이제 괜찮아졌다고 말하고 상현이가 남자친구를 사귀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외에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데 은중은 자꾸 상현이 선물해준 김상학이 찬 전자시계에 눈이 가게 됩니다. 며칠 후 설 대목을 잡기 위해 은중은 엄마의 떡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상현이가 일을 도와주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설 연휴 때 그 둘은 함께 엄마를 도와 떡을 팔게 됩니다. 그러면서 둘의 관계도 점점 회복되어서 예전처럼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상현이 김상학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저번에 문지영이라는 딜런 누나가 천상학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김상학과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고 해서 그것을 김상학에게 부탁하는 내용이었어요. 김상학이 딜런 누나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며칠 후 딜런 누나가 면회로 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누나를 보러 갔는데 그 누나가 예전 천상학의 편지를 주면서 내가 그 친구를 만나야 할까? 하면서 알 수 없는 소리를 합니다.
며칠 후 사진 동아리에서 사진 전시회 준비가 한창인데 김상학이 말도 없이 휴가를 나오게 됩니다. 동아리 사람들이랑 은중이에게는 사진 전시 때문에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상현의 일 때문이었거든요. 상현이에게 딜런 누나의 주소를 적은 쪽지를 주고 자신이 전시회를 맡을 테니 상현이 보고 거기를 갔다 오라는 거예요. 다음날 상현은 그 주소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지영이라는 언니를 만나게 됩니다. 상현이가 먼저 천상학 오빠를 좋아했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문지영이 이성적으로 좋아한 게 아니라 친구로서 좋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상현이가 문지영에게 엄마의 반대 때문에 둘이 헤어진 게 아니냐고 물어봐요. 문지영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문지영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상현에게 물어보니까 상현은 일기에 온통 M이라는 친구에게 전한 일기글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문지영은 상현에게 천상학이 줬던 편지를 상현에게 줘요. 그리고 딜런은 M을 지칭하는 사람은 문이라고 설명해주면서 벤치에 한 여성이 앉아있는 뒷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 속의 장면이 회상이 되면서 그 여자가 돌아보는데 아니 이건 그 여자가 천상학이었던겨. 와 개충격. 이거 절름발이가 범인이야. 아니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야. 이것보다 더 충격. 김상학이에게 문지영의 전화가 와요. 상현이가 사라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김상학은 차를 몰고 그리로 출발하는데 은중이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김상학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전화를 해도 저쪽에서는 문지영이랑 통화하면서 상현이를 찾고 있으니까 받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에는 연락이 되는데 김상학은 상현이가 비밀로 해달라고 했고 또 예전에 편지 사건 때문에 대충 집안일 때문에 급히 일이 생겼다고 둘러대는 거예요. 김상학은 천상현을 찾으러 문지영의 집 주변 산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천상현도 엄청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잖아요. 막 애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천상학이 딜런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나오면서 회상이 나오는데요. 천상학은 자신의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숨기고 있다가 딜런에게 들킨 거예요. 그런데 딜런이 그런 천상학을 감싸준 겁니다. 그냥 친구처럼 대해주고 아무 꺼리낌 없이 천상학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인 유일한 친구가 된 거죠. 그 편지에 천상학이 딜런에게 너는 나에게 내가 있어도 되는 세상을 주었어. 이런 편지글이 나오는데요. 예전에 천상학이 남에게 말 못할 일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때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오빠를 지키지 못했던 상현 자신이 죄책감과 무력함이 몰려오면서 어느 숲속에 주저앉아 천상학의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펑펑 울게 됩니다. 한편 은중이는 사진 동아리 사람들과 사진 전시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현이 남친이 응원하려고 피자를 사온 거예요. 거기서 남친이 기타 사진을 보고 기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 남친이 하는 대사가 예전에 은중이가 개빡 돌아버려가지고 상현이 방에서 김상학 좋아하냐고 추궁했을 때 상현이가 해명한 대사를 치고 있는겨. 그러니까 이 남친에게 들은 말을 그때 변명하기 위해 상현이 가져다 쓴 거죠. 와 이거 스릴러 장르였던겨. 그래서 은중이 상현이 엄마 윤 선생님에게도 전화하고 막 수소문해 보는데 안 왔다는겨. 점점 은중의 그라데이션 분노가 차오르는데 은중이 김상학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때 김상학은 멘탈이 나가버린 상현을 찾아서 차로 집까지 데리고 가려는 상황이었는데 은중에게 전화가 온 거야. 그런데 김상학은 전화기를 꺼버립니다. 그리고 상현이를 데려다줘요. 은중이는 꺼져 있는 전화기를 확인하고 남친이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을 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제 은중이는 눈이 돌아버렸어. 살인나 이제. 은중은 상현의 방을 막 뒤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김상학이 보낸 편지도 보게 됩니다. 한편 김상학은 상현과 함께 있으면서 천상학에 대해 상현이가 추억을 회상하게 되는데 상현이는 잘 몰랐지만 이미 부모님은 천상학의 그런 면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억지로 때리면서 축구 교실도 보내고 그런 쪽으로 가지 못하게 막았던 거죠.
은중이 보기에는 상현은 완벽한 가족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안으로는 이미 부셔져 있는 가족이었던 거예요. 또다시 죄책감과 무력감이 몰려와서 상현은 또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다음날 김상학은 상현을 강릉 집에 데려다주고 다시 은중이 있는 동호회 사진 전시장에 가게 되는데요. 이미 은중은 시커멓게 타버렸지만 좋은 날이니까 내색을 할 수가 없어서 친한 사람들 올 때마다 하루 종일 웃고 있는 거야. 마음에는 비가 쏟아지는데 정신병이 안 걸린 게 다행이에요. 웃으면서 사진 설명하고 있는데 김상학이 돌아옵니다.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쇼됐음을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때 은중이는 예전에 좋아하는 남자 짝꿍이 류은중을 골랐는데 사실은 그 남자 짝꿍이 천상현을 좋아하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연막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개 처형 당했을 때의 좌절감, 배신감, 무력감, 열등감, 질투심이 막 몰려오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김상학이 상현과 바람핀 사건이 그때의 일과 똑같은 느낌을 받은 것 같다고 말해줍니다. 이미 은중은 상현의 편지부터 일기까지 다 본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날 전시회가 끝나고 돌아가는데 김상학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은중이는 김상학에게 선배가 전화기 껐어? 라고 묻자 김상학은 내가 껐어.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그리고 제천에 가서 상현이를 찾으러 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은중은 아주 직설적이게 상현이 좋아해? 라고 물어봐요. 김상학은 그동안 있었던 일이 떠오르며 흔들렸던 것 같아. 라고 바람핀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에 은중은 헤어지자. 라고 말하면서 드라마 7화가 끝나게 됩니다. 드라마 8화는 은중이 김상학이 상현과 바람을 핀 것을 추궁을 하면서 헤어지자는 말을 한 이후 시작이 되는데요. 김상학이 은중을 설득해보지만 쏟아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법이죠. 그대로 이별을 통보하고 가버립니다. 은중은 집에 돌아오는데 상현과 마주치게 됩니다. 상현이 해명을 하려고 하지만 은중은 말 안 해도 된다면서 상현에게 자신이 선배랑 헤어졌다고 말해주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다음날 상현이 일어났는데 집에 은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책상에서 김상학에게 보낸 편지랑 자기 일기가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상현은 이제야 눈치를 챈 거죠. 은중이가 없어졌으니까 걱정이 돼서 김상학하고 상현이 막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한편 은중은 너무 괴로우니까 등산을 간 거예요. 산길을 올라가며 지난날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잊으려고 하는데 잊혀질 리가 없죠. 다음날 은중이 산행을 마치고 자취집으로 돌아오는데 상현이가 은중에게 그런 거 아니다, 오해다 라고 말해주지만 은중은 화를 내면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은중이 화를 낼 만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상현은 천상학의 동생이라는 위치를 내세워서 은중을 배제한 채 김상학과 비밀을 공유했습니다. 그 결과 은중은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을 방해하는 존재로 전락했고 이는 곧 상현이 자신의 사랑을 위해 은중을 도구처럼 이용해온 셈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은중 역시 상현 못지않게 천상학의 죽음으로 깊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고 상현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현은 과거 자신이 오빠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상처와 은중이 오빠에게 특별한 애정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은중에게 질투와 열등감을 품어왔습니다. 이는 예전 놀이터 장면에서도 드러납니다. 상현은 은중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오빠에게 이미 여자친구가 있어. 너는 절대 오빠랑 사귈 수 없어. 라는 독설을 내뱉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상학이 은중이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서도 상현은 오빠의 비밀을 혼자 독차지하며 은중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은중이에게는 이러한 사건은 가장 믿었던 친구와 연인으로부터 배신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은중은 이제 자기 자취방에서도 짐을 빼버려요. 그래서 상현이 은중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거기서 은중에게 천상학의 비밀을 알려줘요. 그러면서 상현이 그래도 김상학을 용서할 수 없겠냐고 은중에게 물어봅니다. 다음은 김상학이 와서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하면서 용서를 구해요. 하지만 은중은 이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매일 아침에 나가 산책하는 척 상현의 공과대학 편지함을 열어보면서 김상학의 편지가 왔는지 의심했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신뢰가 이미 완전히 깨져 있었던 거죠. 서로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닫고 그렇게 두 사람은 완전히 헤어지게 됩니다. 김사각은 동아리방의 자신의 짐을 빼서 떠나게 됩니다. 나오는 길에 상현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상현이에게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김사각하고 상현이 병원에 도착하게 돼요. 상현 엄마가 응급실에 누워있는데 상현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봐요. 그때 엄마는 별일 아니다라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상현이 병원 수납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 엄마 카드가 정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통장에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주변 친척들에게 연락해서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다들 힘들다면서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김상학이 듣고 대신 내주게 돼요. 이후 김상학과 상현은 밥을 먹으면서 김상학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상현은 김상학에게 돈을 갚겠다면서 계좌번호를 받아갑니다. 그러면서 상현은 나도 이런 내가 싫어요 하면서 상현이 우는 거예요. 바로 회상 장면이 나오는데 상현이가 오빠의 비밀을 알고 엄마를 만나는데 엄마는 오빠가 그런 거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왜 안 받아줬냐고 하면서 오빠, 엄마가 죽인 거야. 이런 말을 해버립니다. 그게 기억이 나면서 밥 먹으면서 상현이 우는데 상현이가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칠 후 은중은 휴학을 하게 됩니다. 그걸 자취방 상현에게 말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은중이 살지도 않는데 자신이 먼저 같이 살자고 했으니까 월세를 대신 내주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은중이가 돈이 없는 상현을 배려해 준 거죠. 월세까지 내는 건 좀 그래. 나 여태까지도 너한테 받기만 했어. 이러면서 당연히 상현은 안 받으려고 하죠. 은중이가 미소 지으며 옛날 중학교 때 자기가 돈이 없어서 상현이가 대신 돈 내가면서 만화책 보게 해주고 떡볶이 사주고 오락실 가서 DDR도 하게 해주었다고 하면서 왜 네가 나에게 해준 건 기억 못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중이가 상현이에게 난 지금이 네 인생에서 제일 힘든 몇 년이라고 생각해. 넌 다시 잘 살게 될 거야. 이 짧은 몇 년에 너를 만나서 이런 거라도 할 수 있어서 난 정말 좋아. 그러니까 그냥 살아. 라고 하는데 이야, 저는 1화부터 8화까지만 보고 뒤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은중과 상현에서 나온 대사 중 가장 멋진 대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은중은 휴학을 하게 되고 자취집에서도 자기 물건을 빼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상현이 텔레뱅킹을 듣고 있는데 은중이가 진짜로 월세를 보낸 거예요. 상현이 다시 돌려주려고 했는데 지금 자신의 형편이 안 좋아서 그 돈을 써야 하니까 결국에는 못 보내게 됩니다. 며칠 후 또 상현 엄마가 쓰러지셨는데 보니까 엄마가 암 말기였던 거예요. 3개월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현에게 숨기고 있었던 거야. 상현은 엄마 옆에서 자기에게 왜 말 안 했냐고, 엄마는 진짜 엄마도 아니야 라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외롭게 해서 미안해 라고 하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며칠 후 상현이는 학교를 휴학합니다. 그리고 은중을 찾아와서 집을 뺐다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증금에서 자기가 급한 일이 있어서 얼마 정도 돈을 썼다고 하고 쓴 돈은 나중에 갚겠다고 합니다. 은중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상현이 거기서 빡 돌아버려요. 내가 언제까지 돈 때문에 비참해져야 하냐고 하면서 은중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돈을 갚겠다고 선언 후 다신 보지 말자고 말하며 상현이 은중에게 절교를 선언합니다. 그때부터 상현은 은중의 빚진 돈을 갚기 시작하는데 상현은 며칠 만에 200만 원 이상이 되는 돈을 모아 은중이 어머니께 전달하게 됩니다. 은중은 그 돈을 보고 상현의 전화번호를 지우면서 서로 완전히 절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라마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현재 드라마 작가가 되어 은중과 상현에 대한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는 시간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작가 은중이 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누른겨? 누구세요? 하면서 현관문을 여는데 아니 상현이 있는겨? 도파민 쫙! 그러면서 드라마 8화가 끝나게 됩니다. 야, 진짜 이 드라마 재밌거든요?
근데 많이 안 보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드라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길 바랄게요. 재밌습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 봤으니까 은유과 상현 5화부터 8화까지 스포일러 감상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